경고. 이란의 자폭 드론 645기와 탄도미사일 186기가 두바이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 당장 패트리어트를 발사해. 뭐라고? 패트리어트가 적을 놓쳤다고? 안 돼. 이대로면 두바이가 완전히 불바다가 될 거야. 잠깐, 저 엄청난 속도의 궤적은 대체 뭐지? 한국의 무기라고? 맙소사, 그 장난감 같은 게 지금 미사일을 전부 공중 분해시키고 있잖아.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가슴 뭉클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감동88입니다. 최근 중동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던 무력 충돌, 다들 뉴스에서 보셨죠? 이란의 맹렬한 공습이 쏟아지던 그 절망의 사막에서 무려 96%라는 경이로운 요격률로 하늘을 지켜낸 방패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무기 천궁2였습니다. 천하무적을 자부하던 미군조차 한국의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고 아랍에미리트 수뇌부가 다급하게 대한민국 대구공항으로 수송기를 띄워야만 했던 그날 밤. 과연 어떤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열사의 사막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우리 기술자들을 위해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자랑스럽다 대한민국이라고 힘찬 응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현장에 있었던 미군 대령의 생생한 고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밀러. 미합 중국 중부사령부 소속 방공포병 대령입니다. 제 인생의 30년은 세계 방공망의 지배자인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미국이 만든 무기만이 이 세상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굳게 믿어온 뼛속까지 오만한 미군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제 그 견고했던 오만함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콧대 높던 미군 대령이 한국의 기술과 그들의 피땀, 어린 집념 앞에 바치는 아주 뼈저린 반성문입니다. 당시 서방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머릿속에 한국산 무기란 그저 값싼 대체품에 불과했습니다. 과거 미군의 M16 소총을 빌려 쓰거나 우리가 쓰다 버린 구형 전차를 기름칠해가며 애지중지 아껴 쓰던 가난한 나라가 바로 제가 아는 한국의 이미지였으니까요. 2022년 중동의 부국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를 무려 4조 원에 사들인다는 뉴스가 펜타곤에 전해졌을 때 저와 제 동료들은 회의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낄낄거렸습니다. 패트리어트 가격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한국산 무기, 싼 게 비지떡이지. 저건 진짜 전쟁용이 아니라 그냥 외교적 체면치레용 장난감에 불과해.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얼마 후 UAE 외곽의 황량한 사막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한국의 기술진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창너머로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숨만 쉬어도 폐가 타들어갈 것 같은 섭씨 50도의 불지옥. 우리 미군 기술자들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최고급 호텔에서 차가운 콜라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LIG 넥스원과 한화의 엔지니어들은 완전히 미친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들은 숙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살갗을 찢어놓는 모래 폭풍을 온몸으로 맞아가며 시뻘겋게 달아오른 발사대 밑에 기어들어가 며칠 밤낮을 새워가며 시스템을 닫고 조이고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땀띠투성이 얼굴을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쯧쯧, 자신들이 만든 무기가 사막에서 고장날까 봐 겁이 나서 저렇게 벌벌 떠는군. 그것이 제 오만한 착각의 끝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비웃었던 한국인들의 그 우직한 땀방울이 훗날 수만 명의 목숨을 구하는 기적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동의 화약고가 터져버린 2026년 3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상황실 전체에 귀를 찢는 듯한 새빨간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수백 기의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총동원해 UAE의 심장부를 향해 사상 최대 규모의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모니터에 표시된 수백 개의 붉은 점들이 두바이의 마천루를 향해 시시각각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각 소리쳤습니다. 당장 패트리어트 포대를 요격 모드로 가동해. 제가 평생을 맹신해 온 세계 최강의 방패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런데 전송되어 오는 초기 요격 데이터는 제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버렸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원래 성층권을 뚫고 날아오는 거대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 설계된 덩치 큰 시스템입니다. 반면 이란이 띄운 드론들은 지상에 바짝 엎드려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파리떼 같은 놈들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들이
이란 드론의 느린 궤적을 쫓아가지 못하고 허공에서 헛방을 날리며 펑펑 터져나갔습니다. 요격률 70%대. 거대한 그물망에 숭숭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실은 공포에 질린 비명으로 아수아장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몇 분만 지나면 수백조 원의 인프라와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잿더미가 될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 피말리는 절망의 순간, 상황판 한쪽 구석에서 제가 철저히 무시했던 이름 하나가 아주 작게 그러나 매섭게 반짝였습니다. 대한민국 천궁2 포대 자동 교전 모드 가동 중.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서 전 세계 방위산업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경이로운 마법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표적을 찾지 못해 레이더를 뱅글뱅글 돌리며 헉헉댈 때 천궁의 3차원 위상배열 레이더는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도 마치 수천 개의 눈을 가진 독수리처럼 적들을 완벽하게 낚아챘습니다. 탐지부터 발사까지 걸린 시간은 인간이 눈을 한번 깜빡이는 시간인 단 0.8초. 쾅, 쾅, 쾅. 모니터의 붉은 점들이 지우개로 지운 듯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전 종료 후 두바이 방공사령부에서 날아온 최종 결과 보고서를 본 순간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적기 목표 도달률 0%, 천궁2 단독 요격 성공률 96%. 말도 안 돼. 이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412개의 드론과 미사일 중 패트리어트가 놓친 찌꺼기들마저 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든 무기가 공중에서 모조리 가루로 만들어버렸다고? 저는 믿을 수 없어 떨리는 손으로 UAE군이 보내온 상세 교전 로그 파일을 뜯어보았습니다. 저를 완전히 기절시킨 대목은 바로 전자전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이란은 드론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공망을 바보로 만들기 위해 엄청난 방에 전파 재밍을 쏘아댔습니다. 서방의 최첨단 무기들은 이 전파 공격에 휘말려 순간적으로 장님이 되어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국의 천궁만이 달랐습니다. 방에 전파가 들어오자마자 천궁의 인공지능 두뇌는 단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스스로 주파수를 요리조리 번개처럼 바꿔가며 적의 공격을 비웃듯 피해버린 것입니다. 눈을 가린 채 링에 올라갔는데 날아오는 펀치를 보지도 않고 다 피하며 카운터를 날린 격입니다. 저는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으며 카탈로그를 뒤졌습니다. 분명 한국이 제출한 스펙시트에는 이렇게 완벽한 수치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보통 미국의 콧대 높은 방산업체들은 무기를 비싸게 팔기 위해 100의 능력을 150이라고 뻔뻔하게 부풀려 포장합니다. 그런데 이 지독하게 성실하고 겸손한 한국인들은 도대체 기계 안에 무슨 마법의 혼을 불어넣었길래 카탈로그엔 100이라고 적어놓고 진짜 피가 튀는 실전 지옥, 불 속에서는 300의 능력을 거침없이 뿜어내는 기계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며칠 뒤 제 평생의 자부심의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리는 세계 군사 역사상 전무후무한 진짜 사건이 터집니다. 이란의 2차 공습을 대비해야 했던 UAE 수뇌부가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당연히 미국 펜타곤에 전화를 걸어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더 보내달라고 구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국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UAE 공군의 자랑인 C-17 거대 수송기를 띄워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 대구공항으로 전속력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미국산 무기는 필요 없다. 당장 한국으로 날아가 천궁2 유도탄을 쓸어 담아와라. 그들은 천궁 제조사인 LIG 넥스원의 구미 공장에서 갓 생산된 미사일들을 그 자리에서 현찰을 주고 쓸어가듯 수송기에 싣고 두바이로 로켓 배송을 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UAE 대통령의 군사 고문은 전 세계 외신을 향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신들이 최고라 떠들던 서방의 무기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하늘을 완벽하게 지켜낸 것은 한국의 천궁이었습니다. 진짜 어려울 때 목숨을 걸고 도와주는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의 진정한 혈맹입니다.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수십 년간 세계 군수시장의 황제라 군림했던 저와 미국의 오만함은 시궁창에 완전히 처박혔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참혹할 정도로 한국에게 져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계급장마저 떼어놓고 사막 한가운데 있는 한국 기술진들의 컨테이너 베이스 캠프를 홀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땀범벅이 된 40대의 한국인 수석 엔지니어 앞에 겸허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비웃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 한국인들의 진짜 비결이 뭡니까? 제 물음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한국인 엔지니어가 아주 희미하고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믿을 수 없는 역사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대령님, 이 무기는 차가운 쇳덩어리로 만든 게 아닙니다. 피와 눈물, 그리고 도끼로 빚어낸 결정체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잿더미였던 시절, 한국은 총알 하나 스스로 만들지 못해 미군이 쓰다 버린 고철, 무기에 국가의 명운을 맡기고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 서러움을 끊어내고자 한국이 독자적인 미사일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전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허공에서 폭발해 차가운 겨울 바다에 곤두박질치는 뼈아픈 실패를 수천 번이나 겪었습니다. 국회에선 돈 먹는 하마라며 당장 프로젝트를 폐기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바다에 빠진 잔해를 건져 올리며 연구실 바닥에서 쪽잠을 자며 무려 17년을 버텼습니다. 대령님, 당신들은 무기를 돈으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의 나라 하늘에 우리 기술자들의 영혼과 목숨을 심어놓습니다. 17년의 서러운 눈물과 이 섭씨 50도의 사막에서 8년간 모래를 씹어먹으며 흘린 땀방울, 그 절박한 인간의 불굴의 의지가 0.8초의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진짜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방패는 번지르르한 자본이나 강대국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맨바닥에서부터 기적을 쏘아 올린 대한민국 사람들의 뜨거운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 평생의 편견을 찢어버리고 한국의 천궁을 세계 방공망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1티어 무기로 기록하는 새로운 보고서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콧대 높던 미군 대령의 입을 통해 전해진 참으로 심장이 요동치는 가슴 벅찬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통쾌하고도 눈물겨운 사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총알 한 발 만들지 못해 강대국의 원조 물자를 받으며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했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랬던 헐벗은 대한민국이 이제는 5대양 6대주의 하늘을 완벽하게 수호하며 오만한 강대국들의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위대한 방위산업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찬란한 기적 이면에 숨겨진 진짜 영웅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천 번의 실패 앞에서도 맨손으로 쇳덩어리를 깎고 다듬은 우리 젊은 기술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이 방송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신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만큼은 이 끔찍하고 서러운 가난을, 나라 없는 서름을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며 이를 악무셨던 분들입니다. 눈부시게 빛나던 젊은 날의 청춘을 뜨거운 중동의 열사에서, 매캐한 연기가 진동하는 공장에서 조국의 재건을 위해 기꺼이 갈아 넣으신 어르신들의 그 거룩한 헌신이 없었다면, 못 잊고 굶주리면서도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바친 그 처절한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놀라운 K방산의 기적도,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눈부신 경제 강국 대한민국도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동 하늘을 갈랐던 저 위대한 천궁의 불꽃은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흘리신 청춘의 땀방울이 쏘아 올린 기적입니다. 피와 땀으로 이 척박한 땅을 일구어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우리 어르신들의 숭고한 발자취에 오늘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담아 고개 숙여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올립니다. 당신들의 청춘이 있었기에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의 이야기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동이 밀려오셨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세계로 비상하는 우리 방위산업 기술자들을 향한 격려, 그리고 이 시대를 훌륭하게 살아내신 서로를 향해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아낌없이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연륜과 지혜가 담긴 댓글 한 줄이 모여 이 공간이 더욱 가슴 뭉클한 소통의 광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에 평안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나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 찬란하게 빛나는 대한민국을 빚어낸 가장 눈부신 영웅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88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